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다들 발렌타인데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막둥이 학교에서 파티가 있어가지고 거길 다녀왔어요. 원래는 모든 학부모들한테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자리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그 봉사자 엄마들만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명단 관리를 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이름표를 작성해 놓고선 이제 이름표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날은 특히 더 엄격하게 했어요. 왜냐면 전날 총격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제가 학교 앞에서 찍어온 건데 총기 반입이 불가하다고 포스터가 붙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생소한 일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총기 때문에 죽어 나간다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날, 그러니까 2월 13일이죠. 월요일날 그 MSU라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1시쯤에 그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단톡방에서도 미시간 주립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가 있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거기가 뭐 난리가 난 거죠. 저희 동네에서 이 대학을 가면 보통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특히 1학년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애들이 있어서 걱정하면서 계속 뉴스 찾아봤죠, 기사랑. 그런데 용의자를 잡았다라는 내용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누가 언제 나타나서 총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긴 했는데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가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뭐 대두되고 있는 얘기들이 총기 규제에 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로데 웨이드법이 폐지가 되면서 연방법에서는 낙태가 불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미시간주에서는 합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주 이내에 낙태는 합법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못하고. 작년에 이제 로데웨이드법 막 존폐에 대해서 막 이견이 있었을 때도 여기 주지사 위트머가 미시간에서는 합법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재선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합법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법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연방법보다. 주법이 보다 실질적이죠. 근데 지금 미시간에서 밀고 있는 총기 규제법이 있어요. 레드 플래그 로우라고 총기 소지를 제한할 자격을 판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살할 위험이 있다 아니면 사람을 죽일 잠재적인 뭐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총기 소지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총기 규제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위헌의 소지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총기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레드 플래그 법안 같은 경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총기를 몰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법안은 19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법안을 채택한 주는 국가에서 뭐 예산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근데 지금 미시간은 추진 중이에요. 근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총격 사고가 일어나니까. 근데 물론 이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는데도 1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혁명이라고 해도 하루 만에 세상을 뒤엎고 막 전복시키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레드 플래그 법안은 부분적인 시작인 거잖아요. 전면 규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야죠. 왜냐하면 미국의 총기 사고는 정말 사회 시스템적인 걸로 봐야 돼요. 이쯤 되면. 근데 뭐 미국 안 바뀌어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사회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나올 희생자들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결책을 강구하고 액션을 취해야죠.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사실은 총기 사고가 있기 바로 전주에 춘기가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어요. 근데 공연 장소가 옥스퍼드 하이스쿨이라고 14개월 전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 학교거든요. 제가 여기를 가서 학교 입구에 여기는 이렇게 메탈 디텍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를 감지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막내 친구 엄마가 설치를 해줘서 그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아이고 그 엄마가 또 요거 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아유 뭐 이런 일이 또 있겠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자기 직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한테 해줘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유 애들이 무서워한다고 별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말 학교에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주머니에서 권총 꺼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총알보다 빠를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 종이 같은 게 발견이 돼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그런 거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애들이 학교 오기 싫어서 아니면 뭐 시험 보기 싫어서 그 화장실 같은 데다 쪽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발견한 애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이거를 장난으로 받아칠 수가 없어요. 그 즉시 학교를 락다운 시키거든요. 학교를 이제 봉쇄해요. 그리고 바로 경찰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막 방송국 헬기가 막 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 정말 너무 또 이게 뭐 진짜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맘 졸이는 거죠. 저희 학교도 한 두어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막 이웃들이 와가지고 야 너 빨리 학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그 협박 받았대 학교가. 이래서 또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또 학교에서는 또 이메일이 와요. 학부모들 제발 학교로 오지 말라고.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로 가서 내 애를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게 아이들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협박도 범죄다. 중범죄다. 이게 실행에 옮겨지든 옮겨지지 않든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범죄다. 이런 걸 또 교육해요. 애들한테. 아무튼 저도 진짜 한 이틀 동안 너무 두통에 시달렸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피로감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채율이 멘토링 해주는 형아도 그 MSU를 다녀요. 미시간 주립대를 다니고 채율이가 되게 좋아하는 형아고 되게 멋진 형아인데 그 형아한테도 한 11시 그쯤에 바로 연락이 왔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저희도 걱정이 됐었는데 근데 자기 안전하다고. 그래서 일단 MSU 다니는 친구들은 사건 터지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약간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사건이 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후유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콜럼바인 사건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거가 되게 오래전 일이잖아. 20년 전 일인가? 그런데 그 생존 학생들 이렇게 후속적으로 취재를 해서 만든 건데 보니까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애도 상당하고 그 총격 사건이 나면 막 그 대학교 가서라든지 몇 년 후에 자살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또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해결을 해야 돼요. 미국이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야죠. 어떻게 변화하고 해결해 가는가를 지켜봐야겠죠. 예,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